번째 승부사 인물은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내 갈등을 대여 공격으로 돌파하겠다. 아마 이제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에 뭐 다양한 좀 혼란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는 되게 격론도 벌어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1년 이상이나 좀 지속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제는 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당내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외부에서 아마 이렇게 어디 수사기관이 고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팩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라든지 팩트가 정확히 확인도 안 됐는데 윤리위에서 제명하고 최고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건 아마도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신다고 하니 결국은 그러고 이제 뭐 재심을 청구해서 한번 좀 밝혀보자라고 했던 것들도 어찌 보면 좀 조금은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고발돼 있는 사건이니 그럼 수사기관의 수사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판사예요, 검사예요. 수사기관에 맡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보이는 거냐. 그렇게 봤을 때 당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본 민심이 봤을 때 과연 당대표가 쓰는 카드로 이 한동훈을 제명했는데 그거를 마지막 경찰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승부사적 기질로서는 좀 명분을 잃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당대표 연설을 쭉 국회에서 지켜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불안정 요소, 불편한 요소, 내부의 불안정 요소들을 뭐를 하냐, 밖으로 치환시켜서 이거 덮어보겠다라고 하는 쪽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정책 리더십이 좀 돋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지 않고 제명을 시킨 것, 그리고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친한계 의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사퇴 요구를 단칼에 이렇게 딱 자르는 거.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 갈 길 따로 갈 길 가자. 이 신호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좀 계시죠. 이제 그분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이번에 당의 제명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계시고 제명에 대해서 되게 과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책임을 좀 이렇게 누군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게 뭐가 팩트냐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하나로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다들 좀 성숙된 그런 어떤 좀 정치 문화로서 이런 내부 갈등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가운데에 저희 야당이 제 역할을 잘 하려면 지금이라도 다들 좀 단합해서 우리 지방선거도 준비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좀 폭압과 관련된 이런 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대안 제시도 잘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통해서 당대표에 대한 어떤 신임 여부를 이렇게 묻는 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부 권력 투쟁이죠. 내부 권력 투쟁에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칼을 빼들었다.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칼을 겨눴고 그것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로서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낙마하는 상황에 오게 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전국 뽑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끊어버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 자기가 검사 출신이었는데 카톡 비밀번호 20몇 개 쓴 거 아니에요. 그거 공개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봤을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설 수 있는 거냐? 봤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도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보수 정권의 차기 주자로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장동욱 대표가 칼을 빼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 사이에도 고성이 오갔고 또 왜 의원도 아닌 사람이 의원총회에 들어오냐 가지고도 굉장히 고성이 있었어요. 당시 정 의원에게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정 의원이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고 반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의총장을 나가던 조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야 임마 너 나와라고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야 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박했고, 정 의원 역시 조 최고위원이 주장한 말들을 한 적이 없다며 진실 게임을 벌였습니다. 저는 의원총회가 저희 당은 역사적으로 보면 꼭 의원들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당대표였고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 늘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에 일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최고위원 또 원외위원장들 사이에 조금 그런 뭐 일부 고성이나 또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날 의원총회에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당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당의 결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본인이 가진 생각들을 막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건강한 민주정당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